네, 최근에 나타난 좀 이색적인 좀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0제곱미터의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13평이죠. 예, 적어도 15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남권, 이것도 아무 지역이 아니에요. 예, 강남 서초 송파죠. 이들 지역의 그 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하는 점이 지난 한 주 동안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센츠라고 해서 잠실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12평, 13평 이런 것들이 40제곱미터 이내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서 최근에 16억으로 뛰었어요. 그 전에는 1년 전만 해도 10억 선에서 거래됐다고 그래요. 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0평짜리가 10억이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16억 원에 거래가 돼서 좀 놀랍지 않나요? 평당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한 평당 1억 3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는 보통 34평이 평당 1억이다 해서 34억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잠실에 있는 엘리트라고 해서 엘스 아파트 33평이 33억, 34억 가요. 그 평당 1억 아니에요? 건축 기준으로. 근데 이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색적이고 이례적이고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또 다른 아파트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헬리오시티 아시죠? 초대형이죠. 여기도 40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 1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 전에 14억에 거래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순식간에 1억 7천만 원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뛰었는가가 문제인데, 뭐 관심사인데, 첫 번째는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돈 있는 젊은 층의 1, 2인 가구는 굳이 큰 평수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규모보다는 강남권이라는 입지를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입지는 뭐라고 그랬죠?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하면 교육, 교통, 쇼핑, 녹지, 병원, 이 5가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얘기한, 또는 미국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입지 5가지 요인이잖아요. 코어 로케이션. 이곳을 가진 곳이 강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북이나 이런 지역의 경기도나 인천의 넓은 주택보다는 소형이지만 이 콤팩트한 이 40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했다 하는 게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남에는 살고 싶고 대출은 6억밖에 안 되고 가진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매물이 없어요. 제가 중개사 분들에게 알아봤더니 이 매물이 거의 귀하다고 그래요. 안 나오니까, 하나가 나오니까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산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형이 인기 있는 이유를 또 꼽으라면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소형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죠. 40제곱미터에서 60, 이걸 소형이라고 그래.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형은 6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해요. 60제곱미터를 59제곱미터라고도 하고, 이게 우리가 24평, 25평이라고. 평이 좀 편해서 제가, 또 연배가 드신 분들은 제곱미터로 하면 3.3으로 나눠야 되니까 또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더 큽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소형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60제곱미터 이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60제곱미터 이하는 24평 이하다 보고 소형, 우리가 84, 또 85제곱미터 이하는 중형이에요. 우리가 34평, 33평 하는 거 있죠. 또 그러면서 알아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주거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3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1평이 적당해요. 그러니까 소형이 또 인기를 있는 이유는 혼자 살 때는 이게 11평 정도가 적당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40제곱미터 이하가 보니까
아파트인 경우는 이렇게 설계가 잘 나오잖아요. 방이 2개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1명까지는 강남의 좋은 학군에서 좋은 입지에서 주거의 편익, 효용성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다시 또 소형이 인기가 있다. 그러나 가족이 좀 늘어나면 가장 이상적인 주거 면적의 모델은 인당 11평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결국 서울에서의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은 몇 평이 된다고요? 우리가 한 가구 원수가 지금 2,300이거든요, 서울이. 그러니까 25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은 달라요. 일본 같은 데는 물론 아파트 문화가, 일본은 우리나라 아파트를 맨션이라 하는 거 아시죠? 미국은 이걸 콘도미니엄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아실 것 같은데 표현이 그렇더라. 공동주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그 아파트는 한두 동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집적화되어서 단지 안에 필요해 한 모든 것들이 교육, 교통, 뭐 여기에 편의시설, 병원, 의료까지 다 행정관청까지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거의 천국인지. 어쨌든 소형 신축 아파트 인기 요인은 트렌드의 변화이고, 젊은 층의 특히 트렌드가 입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의 편리성, 효용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으로 하면 소형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그리고 특히 강남권의 강용석, 마여목의 소형은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을 넓혀서 그 주변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직주 근접이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서울의 국민평형, 인기 있는 평형은 그래도 34평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25평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데도 25평형 정도가 장기 거주하기에, 집을 한번 사면 평균 11년 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한다면 25평이 가장 적합하고, 가구 원수가 2.3명이니까.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34평, 그리고 부자들은 평형이 한 50평 이상으로 넓어질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거는 미국의 뉴욕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 도쿄가 부자들 동네는 대형 평형이 더 인기가 있고 평당 매매 가격이 높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증명된 사항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직주 근접이냐, 그런 남녀노소에 따라서 트렌드는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성비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